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태화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로의 풍류에 참여하신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로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2021) 태화로의 풍류 9회차 강좌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행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로의 풍류는 태화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를 계획하였으며 오늘은 9번째 강좌입니다. 태화로 누각위에서 만난 기분 좋은 발언과 함께 태화로의 역사 속으로 빠져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2021 태화로의 풍류 9회차 강좌는 김영진 솔매서예연구실 대표님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암각화 도시 울산에서 만난 전각으로 전각의 개념과 인해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암각화 도시 울산에서 예술과 실용으로 펼치는 전각을 소개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방법적, 기회적 강의를 통해 전각 이해의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진 솔매서예연구실 대표님은 울산시와 전국에서 주최하는 미술대전에서 다수 수상을 쳤으며 현재도 강의와 전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영진 솔매서예연구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치 좋은 태화로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신청 인원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조금 전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의는 정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정각을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PPT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암각화 도시 울산에서 만난 정각이라고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보로 방구대 암각화가 있어가지고 울산이 크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명받습니다. 그게 정각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고 어떤 또 연관성이 있고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암각화 도시 울산에서 만난 정각 이런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각이라고 하게 되면 정각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각이라는 말 자체는 전으로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것은 우리가 이제 글씨에 있어서 전서 예서 할 때 그 전입니다. 그래서 저 전자 속에는 보면 위에 저 대나무 죽자가 있죠. 그래서 대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쇠 같은 걸 긁어서 어떤 것을 서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래 글씨 우리 초의 상형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의 글 종류들을 전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서라는 글씨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서로 주로 인장의 문자를 새기는 예술로 그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각을 통칭해서 정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전서 말고 다른 예서나 해서로 새기면 정각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서로 새긴다는 그게 이제 통칭되면서 다른 글씨로 새기더라도 그것도 정각으로 다시 뭐 행서로 쓰겠다고 해서 행각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전서 그대로 붙여서 정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각의 역사를 보면요, 요 지금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세 개의 도장이 있죠. 이 세 개의 도장이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장으로 발견된 그 도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 이제 하남 안양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은나라 상나라 때
좀 인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산하게 되면 한 3,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되면서 전성 시기로 해서 정각 예술이 점차 그렇게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는 자료는 이 정각이 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각 우리가 고풍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흔히 일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장, 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도장, 인장하는 것을 예술화한 것이 이 정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같이 조금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도장하게 보면 이 도장빵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장빵 인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예술적으로 그다음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깊이 있게 그것이 탐구되어지는 부분이 정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각이 그렇게 성행하게 된 것은 뭐냐면 경제와 정치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춘추 시기에 이제 인장을 예전에는 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새라는 말씀 들어봤죠. 옥에 새긴 새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옥새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 춘추 시기에는 새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 쓰여지게 됐냐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귀한 물건 같은 것을 이제 나무 상자, 괴짝 이런 데 담아 가지고 다른 데 이송을 하는데 중간에 중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조금 숫자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자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상자를 밧줄로 동여맵니다. 동여매고 그 위에다가 찰흙, 진흙을 바르고 진흙 바른 위에다가 이 인장을 똑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밧줄이 풀리게 되면 그 진흙 부분이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건 누가 손대었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먼저 이 정각이 시작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멀리 물건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중간에 뭐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이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증품이라도 100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뭐 몇 개가 빠지고 동여매버리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인장을 사용해서 그렇게 성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물품뿐만이 아니라 이 공문서도 이제 관리를 임명할 때 이렇게 군주가 수여하고 그 다음에 신하의 행정이라든지 군사적인 그런 권력에 있어서 이것이 일종의 증표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뭐 장군 도장이라든지 관리의 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각이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인의 이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 우리가 요 쓰는 도장 자체를 우리가 모두 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을 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저기 세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진시기 하게 되면 우리가 진나라 이전을 선진이라고 하죠. 저때 이제 선자가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진해서 진나라보다 앞선 시기를 선진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인들을 일반적으로 세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진나라 때 이르러갖고 진나라 때 진시황이 천하를 이제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천하를 통일하면서 문자라든지 도랑령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통일시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제왕의 이제 전용물이 되어서 신하는 옥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일반인의 인을 세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저 인자를 보게 되면요, 집정자가 지닌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손톱조자입니다. 저 앞부분이 손톱조자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 병부절이라고 해서 어떤 장군이라든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부절 그 큰 칼 같은 거 있죠. 그 왕이 어떤 이제 장군에게 하사하는 큰 칼이라든지 이런 정표가 있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저 부절입니다. 그래서 인자에는 저것이
합혀져 가지고 어떤 그 정표를 집행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인자에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장자를 볼까요? 장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이후에 칭해주고 주로 장군의 인장에 무슨 장 해가지고 쓰여집니다. 그다음 장 말고 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신자가 저게 믿을 신자죠. 그 일종의 이것을 써가지고 신표다라는 말로 저골자를 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주로 진나라 시기 때 저렇게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말로는 저거는 보자죠. 보는 주로 어디 씁니까? 귀한 것일 때 주로 우리가 법의 보자를 저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당나라 무후 때 그 측천무후 있죠. 측천무후 때 새를 모두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주로 저 부분에서는 보라고 칭해주고, 그 다음에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청나라 때에 오면서 저 부분에서 아까 언급했던 전소로 새긴 것을 정각이라고 하듯이 인장을 전이라고도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과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어떤 때 누가 이렇게 칭했는가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임금의 도장을 어보 이렇게 하듯이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들은 조금씩 다르게 불려집니다. 자, 그럼 인의 이제 제작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지금 주로 쓰는 것은 이제 돌에다가 주로 새깁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이제 돌이 이제 여러한 종류의 돌이 발견되면서 돌에 하곤 하지만, 초창기에는 아까 물건을 숙송할 때 아까 진흙에다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흙에 붙이고 거기에 찍고 이렇게 했는데, 진흙 말고도 이것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주물 주자죠. 그래서 주물로 구리를 녹여서 그 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돌에만 다 새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물로 새긴 인이다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세인 해서 저거는 이제 주조로 해놓은 그 인재에다가 인물을 직접 이제 긁어 새기듯이 한 것이 세자가 아니고 착인입니다. 저건 우리 굴찾기 할 때 착자 있죠. 그게 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착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탁인인데요. 저거는 이제 쪼을 탁자, 옷 같은 것을 작은 세공품으로 탁탁탁 쪼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쓰는 새기는 것을 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밀해야 되는데 LED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죠, 점들이 있어갖고 요 얘들을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면 보기가 분명하게 구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기가 그러실 겁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저건 이제 착인, 아까 단단한 걸 그렇게 긁어서 해놓은 것들. 자, 그다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초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상화 하지 않습니까? 초상화해서 사물을 그대로 본뜬 것을 이 초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초자가 저기 닮을 초자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본떠서 새기는 것을 초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자 같은 거는 이제 한자 글자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쉬운데, 이 초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모습만 봐도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훨씬 더 사용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춘추 시대부터 사용해서 한나라 때도 굉장히 저렇게 성행하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호와 그다음에 이름, 낙관 외에도 중간중간에 왜 사물의 도장이 찍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사물의 형상을 본다 뜻다라고 할 때는 초형인이죠.
그것도 다르게 이제 유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형상을 본뜬 부분에 있어서는 초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 변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변관이란 말은 이 변자가 가변자고 관은 새긴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도장인의 측면에다가 새기는 것을 변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변관은 왜 새기느냐면은 요 인을 새긴 이제 연유, 그다음에 인과 인에 새겨진 그런 그 글자의 내용, 그런 내역 등을 같이 옆에 적는 것을 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 누가 새겼다, 언제 새겼다, 그다음에 무슨 일로 새겼다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준해 가지고 새기고 하는데 그런 것 새김의 전체를 변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씨나 그림을 쓰고 나서는 이제 화제라고 쓰죠. 그런 개념으로 변관에 이렇게 새겨 줍니다. 그래 요즘 들어서는 인문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변관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감상의 맛도 또 다르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변관. 그 한문으로만 되어 있고 나니까 보기에 조금 그죠? 글자가 또 작은 공간에 글자를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자 한자가 끼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요 정각을 이용한 우리의 인장들인데 이 다 보입니까? 자,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저게 이제 작아서 조금 컸으면 눈에 확 보이고 할 텐데요. 눈에 설득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하는데 저 부분이 잠깐만요. 우선 한글 여기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이 지금 우리가 새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세의 저 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르게도 새기고 했는데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세가 되어 있고 각가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인장들을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러한 예입니다. 그다음 저쪽에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쪽에 있는 것이 저기 어보입니다. 글자 많은 것이.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이 보면은 그 어보 밑에 보면은 김정희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추사 선생의 도장인입니다. 김정희인. 요 부분요. 여기 이제 추사 선생의 인이죠. 지금 우리 프린트물도 너무 글자가 작게 돼 있고 해서 보시기가 그런데 저것이 이제 추사 선생이 직접 새긴 자신의 인입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것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저건 이제 다산 선생 정약용 선생의 인입니다. 그다음 저 아래 오게 되면 저 맨 왼쪽에 겸재라고 크게 두 글자만 돼 있죠. 그러니까 겸재 정선 화가의 인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도 다른 그게 있는데 저도 글자가 지금 너무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네요. 잠깐 제가 이 자막을 보고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봐도 지금 너무 지금 작게 돼 있어가지고 아까 저 어보 제가 말씀드렸죠. 어보 왼쪽에 그쪽에서 왼쪽이 세종대왕의 어보입니다. 어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고종의 어보입니다. 지금 여기 너무 지금 작게 돼서 제대로 보이기가 힘든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런 부분에서는 한자 획이고
저것이 한자 한자 하는 것이 글자를 다 알아야만 되고 그다음에 인식도 돼야 되는데 요 LED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기에 그런데 그것이 어보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우리가 이제 한글 정각 인장에 있어 가지고 오류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세종 10,000원짜리 우리 세종대왕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근데 거기에 보면 옛날 도장이 저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저 부분에 있어서 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재의 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한글 인장에 있어서 전부 다 저런 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우리 한글은 그 뭡니까 한자랑 다르게 전부 다 소리 글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소리 글자인데 저렇게 구부려서 하게 되면 한글의 창제 원리를 모르고 인위적으로 구부리게 된 것이 되어서 그 한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표현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 도장방에서 모두 저렇게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보기는 좋은데 보기는 좋지만 우리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엉터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한글 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이제 지폐라든지 인장, 어보 이런 부분에서도 한글을 똑바로 사용하자고 해서 한글 정각학교에서는 저런 부분에서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밑에 이제 새로 바뀐 만원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해가지고 뭐 글자는 이 글자를 썼던 저 글자를 썼던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글을 인위적으로 쓸데없이 이렇게 구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자는 상형을 따가지고 본떴기 때문에 획을 이렇게 조금 더 구부릴 수도 있고 긴 것은 한 획을 더 구부려서 우리가 글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세에서 한자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글까지 그렇게 같이 구부리는 것은 그 창제 원리에 어긋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정각하는 사람이 도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글자를 똑바로 알고 글자를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표현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같이 요 취급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모양만을 뺏기려고 해서 그 글자의 자원이라든지 창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렇게 창제 원리에 맞춰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에서 쓰는 그 인장 그 관인들도 대부분 옛날 저런 총재의 인 저런 식으로 다 돼가 있죠. 짝대기도 새로 그 저 모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제 원리가 천지인해서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점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는 땅은 평평하다고 해서 가로액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람은 서 있다라고 해서 세로에 곱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곱게 있어야 될 사람이 한 바퀴 더 구부려 놓으면 이거는 그 창제 원리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획을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정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맨 오른쪽부터 보시게 되면 저것이 뭐냐면 제 이제 인존 인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을 주로 이제 인들이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작품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의뢰를 해가지고 인을 보내는데 그 흔적만은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종이에 찍어가지고 소위 이제 화선지 공책을 만들어서 인에 하나하나 찍어둡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 인보입니다. 그래서 요 한 권 한 권이 거의 1년에 제가 한 권 정도를 채우는데요. 저렇게 지금 한 10권 정도 되었죠. 지금 저렇게 계속 한 그 책에 한 50장 내외로 해서 저런 인보를 저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저거는 이제 표지일 뿐이고 안에 보면 인을 찍은 것이 그렇게 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실히 높은 데가 되니까 바람이 많네, 그죠? 예, 그래 적어도 이제 저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인보집도 저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방구대 암각화죠. 암각화 저것을 제가 이제 관광 기념품화 해보려고 저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질감이 뭐 나쁘진 않는데 저 부분은 실제 돌이 아니고 저것은 석고에다가 조금 있다가 체험을 해보실 텐데, 체험해보는 것도 아마 지금 석고에 할 겁니다. 석고가 돌에 비해서는 새기기가 좋고, 그 다음에 바닥 질감을 살리기에는 참 표현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힘들게 작업해놓고 이것을 다 돌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조명을 받는데, 석고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이런 느낌이 조금 있지만, 보기에 쉽게 작업하고 체험하기에는 저 재료가 좋아서 제가 실험적으로 저렇게 해서 암각화를 각각 낱개로 저렇게 새겨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나무, 달이 비친 대나무도 적어도 석고에다가 저렇게 직접 새긴 겁니다. 그래 저렇게 지금 새긴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때까지 우리 도장 그 찍는 인의 개념이 아니고죠. 그 새김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정각을 무조건 찍어야만 정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새기는 것은 모두 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꼭 옳지를 않고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새김 예술인데 글자에 그 맛을 내면서 제대로 새기고, 그 다음에 서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무에다가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칼로 망치를 두드려서 바탕의 그 질감과 같이 그런 특징을 살려서 표현한 것이 서각이다 이렇게 약간 구분도 되어지면서 어떤 부분은 일부분 같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어서 찍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직접 돌에다가 새긴 암각화입니다. 윗부분이 암각화의 실 모습을 담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제 바위 테두리 밖에 동물들이 있죠. 저것은 요즘 암각화가 물에 자꾸 잠긴다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암각화에 있는 동물들을 물에 잠기듯이 바위 아래로 제가 옮겨 놓으면서 새긴 그런 암각화입니다. 그래 저것도 앞에 작업을 했는데 저 작품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1전시장에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울산 공예품 대전이라고 이번 화요일부터인가 수요일부터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전시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예품 여러 공예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정각으로 저거를 출품해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인으로 직접 찍어 쓰는 제 자용인들, 자용인 하게 되면 제가 스스로가 사용하는 그런 인들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초형인, 그 형상 등을 담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호나 이름으로 쓰는 그런 모습의 인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각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따가 이제 직접 정각을 한번 체험해 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체험을 하자면 돌에 직접 새기고 인상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글자를 이제 자전해서 새긴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걸 쓸 것인지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하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은 이제 일회성 특강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도 지금 가끔 행사 때마다 체험 활동을 지금 학생들을 하고는 하니까 이 방법이 가장 소통도 잘 되면서 효과적이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인고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인고하게 되면 이제 도장의 원고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실제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글자 뭐 하늘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인을 만들자고 할 때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호, 그다음에 뭐 이니셜,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좋은 길상어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체험하실 때는 간단하게 본인의 이름이나 호 중에 한 자를 하셔도 되고 두 자를 하셔도 되고 그걸 직접 저렇게 이제 펜으로 직접 써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쓸 때는 정면으로 먼저 쓰시고요. 정면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고 착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인고 원고를 만드는 걸 가지고 착인해서 돌에다가 그대로 앉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착인을 할 때는 처음에 만들었던 원고를 저 종이를 확 뒤집습니다. 그럼 투명한 종이가 화선지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면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로 찍으려면 거꾸로 글자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쓴 종이를 뒤집어서 뒤집힌 글자를 새겨야 될 이제 석고에 인에다가 그것을 따라서 이제 쓴다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인고 착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착인을 했으면 칼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새기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예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거 저것도 이제 석고인데 빨간 부분은 뭐냐면은 눈에 구분이 잘 되라고 제가 물감으로 이렇게 미리 칠을 해놨습니다. 저게 없게 되면 나중에 글자랑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저거는 이제 사전 작업으로 저렇게 되는데 빨간 부분에 먼저 주먹을 칠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먹으로 붓으로 이렇게 하거나 사인펜으로 해서 착인을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칼로 가지고 새기는데 저 때도 음각으로 할 거냐 양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새겨지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 음각은 어떻게 됩니까? 음각은 글자 부분을 새겨줍니다. 글자 부분을 새기게 되면은 글자 부분만 하얗게 남고 양각은 글자만 빼고 나머지를 다 새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만 까맣게 남고 빨간 부분은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게 다 하얗게 되어진 것이 지금 이렇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양각 과정을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다 새겨지고 나면 새긴 인을 가지고 인줄을 묻혀서 그 화선지에 찍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렇게 글자가 나와집니다. 저렇게 이제 새겨지고 난 것도 한 번만에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완성된 인을 보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갖고 한 번 보고 다시 요거 다듬어야 될 부분 좀 더 좋게 해 새겨야 될 부분을 수정하고 해서 2차 혹은 3차, 4차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원할 때까지 계속 수정의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손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장에 주로 새기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이제 방촌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방촌이라는 것은 사방 한치 3cm 공간 안에 내가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의 자원이라든지 다른 예술성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그만큼 집중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돌에 새기다 보니까 한번 잘못 새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파여버리죠. 그러면 다시 돌을 갈고 모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정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정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글자에 대해서 일단은 소화력이 좀 있어야만 글자를 알고 표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로 글씨를 쓴 분들이 정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정각에 대해서 안내는 말씀 다 드렸는데 오늘 강의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중간에 너무 지루해 하실까 싶어서 또 트인 공간이고 해서 조금 말을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또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체험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움 주시는 분들이 체험할 도구들을 그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 신문지는 온물이 튀지 않도록 책상 위에 깔아 주시고요. 거기에 일단은 가장 아까
무엇부터 한다고 했죠? 우리 이제 인고 만들기. 본인이 새겨야 할 이제 내용, 그것을 화선지에 석고에 바로 쓰지 말고요. 펜으로 화선지에 일단 먼저 쓰십시오. 화선지에 내가 새기고자 할 내용, 한 글자도 좋고 두 글자도 좋은데 공간이 작으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한 글자, 쉬운 글자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실 겁니다. 한 글자 간단하게. 이따가 실습하는 새겨야 될 부분은 인의 빨간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 작은 면이죠. 작은 면에다가 글씨를 새겨 볼 겁니다. 거기에 새기기 전에 일단 원고 만드는 과정으로 화선지에 새겨야 될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테두리를 정확하게 떠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일단 모양을 보고 우리가 할 거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사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원고를 일단 본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석고에 올릴 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앉아갖고 좀 불편하신 분은 잠깐 일어서셔서 허리도 좀 펴시고 쉬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면 나중에 그게 바뀌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글자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장갑은 손 다치실까봐 왼쪽에 끼십시오. 왼쪽에 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서서 요거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요 모습을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요거 보고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 글자짜리 그렇게 해도 인상적으로 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종이를 거꾸로 이거 글자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예. 잠깐 이거 나오. 요 글자를 보고 그다음 다시 여기다 다시 또 써야 되죠. 예. 요 글자를 보고 그대로 다시 옮긴다 생각하시고 예, 석고에다가 빨간 부분을 써버리십시오. 요대로하면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종이를 이렇게 거꾸로 해가 요 부분을 글자에다 옮기는 거죠. 요 석고 남는 거 있으면 좀 더 주시겠습니까? 예, 요 지금 잘못 인고를 올리셨네. 예, 그래 요 거꾸로 된 부분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예. 예, 지금 석고 작업하시는 것이 재료가 예, 석고이다 보니까요 너무 세밀하게 하면 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연필로 하시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 사인펜으로 하셔야 되고요. 사인펜으로 요걸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가 구글러 보이죠. 요 글자를 그대로 요 따라서 다시 사인펜으로 옮깁니다. 요 지금 볼펜으로 하시게 되면 잘 안 보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요, 이걸 사인펜이나 먹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을 예, 뒤집어 놓으면 보이죠. 이렇게 된 것을 그대로 반대로 여기에 똑같이 쓴다라는 거죠. 예, 그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네, 네. 파는 건 팔기 전에 예. 어떤 걸 지금 하시겠습니까? 시옷 이용 2개. 요거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기다 이 펜으로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써버리십시오. 예, 그대로. 그대로 일단 요거 반대로 된 모양.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쓰셔야죠. 예.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붙여서 하다 보면 종이도 찢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대로 쓰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거꾸로 쓴 것을 여기에 그대로 쓰는 거죠. 요 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만약에 이런 테두리로 했으면 요 글자를 여기에 그대로 반대로 쓰는 거죠. 요거도 그대로 써야만 찍을 때 바로 찍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은자만 한번 넣어 보십시오. 글자. 아니 그냥 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심심하게 해보십시오. 네, 음각이 조금 빠릅니다. 양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 그다음 그 새기는 과정 중에 정각은 긁듯이 한다는 것보다 칼로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석고라든지 도로의 옆에 튀는 성질이 나타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매끈하게 파낸다는 것보다 약간 돌이 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질감 있게 살리시는 것도 아주 잘된 정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야. 자, 잠깐만요.
예, 그 새기실 때는 칼끝으로 긁는다라는 것보다 조금씩 눌러준다라는 기분으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찍을 때 보다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장갑은 보호용 장갑이니까 연필 안 잡는 손에 장갑을 끼시고, 예, 연필 잡는 손에는 칼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음각으로 하실 겁니까? 양각을 하실 겁니까? 음각은 글자를 파는 건, 이제 음각은 조금 더 요 글자만 파내고요. 양각은 글자 외에 점 다 파내고. 그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할지. 쉬울 거는 음각이 좀 쉽죠. 예, 글자만 까만 부분만 없이. 요것만 제가 샘플로. 음각이 모양 내기는 힘든데 작업의 시간은 이렇게 까만 부분만 눌러버리면. 그냥 딱딱딱 눌러주면. 네, 튀어 나가듯이. 톡톡톡. 네. 긁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훨씬 질감이 안 좋고. 밖에 테두리도 다 이렇게. 테두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 자연스럽게 튀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너무 곱게 안 해도 되고. 네네. 보기 싫은 게 있으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만들어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네네. 예, 힘을 주다 보면 가급적으로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힘을 준다기보다는 조금씩 힘을 나누어 준다라는 기분으로 하시게 되면 그렇게 파손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글자 자의에 완전한 훼손이 없다면 정각은 약간 깨어지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도로의 깨어짐으로 이렇게 되어지구나라고 다 공감을 합니다. 네, 아이고 눈 안 보이신다면 벌써 거의 다 하셨네요. 그 스탬프 어디 있을까요? 거기 있습니까? 예, 세김이 끝나신 분은 여기에 스탬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탬프에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스탬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덜 묻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예, 다시 한번 묻혀가지고 그다음 여기 좀 닿는 면을 이 부분에 깨끗하게 놓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쪽에 넓게. 예, 끝부분에 인주가 그죠 조금 덜 묻어.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아, 예, 잘 됐습니다. 처음 작품인데 그죠?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 요걸 이제 또 보시고 내가 또 내 생각보다는 요 부분이 핵이 약하다, 굵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손질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예, 아유,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업 과정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뭐를 없애겠다면 그걸 보고 다시 수정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만 다시 수정해 갖고 또 한 번 더 찍어 보십시오. 예. 아, 예, 잘 하시네요. 예. 다 하셨으면 나중에 저 스탬프로 또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찍히기는 찍히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완성하신다고 한번 찍고 다시 그거를 보고 한번 수정을 한다 생각해 보시고 수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요 각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인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인을 찍을 때는 원래 바닥이 아주 매끈하게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인주를 잘 묻혀서 찍어야만 나오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체험하는 자리라서 예, 스탬프에 찍곤 하지만 요 인주만으로도 인주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 질이 아주 많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 완전 바닥을 예술을 만드셨네요. 예. 아, 그래요. 그 글자 윤곽만 있으면 됩니다. 예. 예, 하늘 그대로 하셨네요. 예. 아, 그거는 중간에 닦지 마시고 여기 이제 찌꺼기를 요 신문지 다 모아 버리시고요. 신문지 모으셨다가 나중에 예, 다 닦아 버리시면 돼요. 잘 안 보이죠? 예. 예, 찍으실 때는 그 우리 아까 나눠드린 저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예, 프린트물 그걸 놓고 그 위에 평평하게 해가지고 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스탬프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 저기로 가 있습니까? 아까 화선지를 요 위에 딱 넣으시고 예, 예. 여기다 딱 놓고요. 여기 이 부분에 놓고 찍으면 깨끗하죠. 뭐 큰 상을 주로 고운 쪽을 찍으면 예, 잘 나옵니다. 이쪽. 예, 매끈한 쪽. 예, 흠뻑 예, 묻혀버리십시오. 해가지고 꾹. 예,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획과 역사에 가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파게 되면 달라져요. 제가 한 번만 보고. 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또 수정하고 싶으시면 해보시고 다시 또 찍어. 하셨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자, 이렇게 찍으신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수정하고 싶은 거, 요 획에 비해서 조금 가늘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굵게 해가지고 예, 다시 요 굵기가 예, 요거는 글자에 있었다고 예, 예, 그 요대로 예, 뭐 그래 조금만 더 파시면 예, 훨씬 굵게 그렇게 보일 거.
다 깨졌죠. 예. 손이 다 깨졌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정가가 효과인데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이게 덜 나왔네. 이게 덜 깎였네. 그렇죠. 그래 요걸 보고 요 부분을 조금만 더 파버리십시오. 예, 수정할 때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할 때 글자가 반대로 되다 보니까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자의 지읒 왼쪽 핵, 오른쪽 핵 정해놓고 안쪽, 바깥쪽 해가지고 딱 깎아버리면 됩니다. 진짜 많이 깨졌네. 예. 힘을 너무 썼거든요. 예. 상황 거셔야 돼. 예. 누구 언제 날라갔지? 그래도 옛날 오래된 무슨 고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가 여기 있네. 잘 파셨는데요. 깨끗하게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아우 멋지네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 다시 수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다르죠, 가라. 예, 훨씬 더 글자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그죠. 아이고, 예.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아이고 작은 칼이 힘들지 않으세요? 큰 칼이 없어서 작은 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쁘네. 테두리를 참 예쁘게 했네. 아이고. 찍어보십시오. 나온 겁니까? 잘 됐네요.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 묻는 거 그런 걸 조금만 더 파버리게 되면 나중에 깨끗하게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각할 때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테두리까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붕 주변에 묻는 게 훨씬 덜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테두리를 다 깎아버리십시오. 깎으면 음각이죠. 글자를 그렇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각, 양각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음각은 글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가 하얗게 되죠. 인주를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흰 백자를 써서 백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문, 음각은 백문. 그 다음에 양각으로 하게 되면 글자 부분만 인주에 묻게 되니까 글자만 빨간색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문, 백문 이야기도 하고 음각, 양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시간을 잘못 봐서 제가 강의만 벌써 1시간을 진행한 줄 알고 괜히 마음만 바빠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시간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괜히 말만 빨리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석고 좀 더 주시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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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체험 석고가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하실 분은 추가로 말씀하시면 더 작업하실 수가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여기 석고 좀 부탁합니다. 신청자가 많네요. 석고를 좀 더 추가 석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이 칼을 잡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다가 조금씩 알다 보면 칼 끝에 집중이 되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각도 이제 정각 삼매라고 해서 거의 삼매에 빠질 수 있을 만큼 큰 매력이 있습니다. 와, 훨씬 나은데. 인주가 다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요.
새로 완성되신 분은 제가 이제 가져온 인조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제 걸로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예, 그 세계 시는 중에 우리가 오므리 티고에서 그 물티슈로 하는데 물티슈보다는 칫솔 있죠.
칫솔로 돌 주변은 찌꺼기를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그 물티슈를 쓰게 되면 석고가 물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스탬프로 찍거나 할 때 그 부분이 번져버려요. 그래서 그 작업하실 때는 물티슈를 쓰지 마시고 칫솔로 찌꺼기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완성된 게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까? 아까 다 찍어, 요걸 다시 제가 저 인지로 찍어 볼게요. 요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랑 요것도 완성된 겁니까? 그럼 요거 같이 찍어.
음각. 이게 음각이죠. 음각. 이제는 완전 칼이 지나간 자욱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이제 음각을 하니까 더 쉽네.
다 찍어 보신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테어르에서 그 정각을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와 그다음 체험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뭐 체험에 그래도 집중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그죠? 언제 이렇게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를 붙이신 걸 틈틈이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가까이서 한번 해보시고 하면 훨씬 더 재미가 나실 것 같아요. 하시다가 의문 나고 이런 것들은 또 개별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암각화 도시 울산에서 만난 전각에 대해 강연을 해주신 김영진 솔매 서해연구실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덧 2021 테아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테아로의 풍류 9회차 강좌에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는 7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송철호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의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테와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은 울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 테아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테아로의 풍류 9회차 강좌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